자, 현 정부 지금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지금 혹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그것도 이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를 검증을 책임 맡고 있는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임명되신 분이 본인의 어떤 그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까지 한 닷새 정도 됐는데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누구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그 함께 국정 철학을 책임지고 검찰 개혁 또는 지금 인사 검증의 책임,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기준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 오광수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즉시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빠르게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겠다 이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준은 능력입니다. 실용주의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을 얼만큼 맞춰서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 여전히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 이것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 상황으로 사태로 좀 가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송국근 평론가님, 지금 그렇다면 민정수석은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민정수석의 역할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직을 감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친인척 관리.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런데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뿐이 아니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실이 그런 본연의 임무를 하기보다는 어떤 그 사정기관에 대한 그 통제를 한다. 그리고 특히 정치 수사 같은 데서 관여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뒷부분에 말씀드린 원래 임무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없애겠다고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하면서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그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보냈지 않습니까? 법무부로 보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자체 환원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를 하고 인사검증도 이 안에서 하기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이 같은 대통령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법무부로 보냈던 겁니다, 그때. 근데 이거 다시 이제 들어왔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검증에서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민정수석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지금 가뜩이나 이 검찰 해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검법이 3개가 발의가 됐고 이것을 야당에서는 정치보복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정수석이 거기에 관여를 할 만한 사람이라면은 상당히 큰 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은 그것은 특검이 어차피 가동되고 사정기관이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 민정수석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3가지 그 본연의 임무, 그 공직 감찰하고 인사검증, 그리고 또 진위석 관리, 여기에 집념할 수 있는 사람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찰 개혁 단계를 넘어서 해체를 위한 검찰 출신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 청문준비단에서는 관계자와 총리실은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사안을 철회할 만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김민석 후보께서도 언론과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그 야당
야당 의원들께서 뭐 질문을 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빌렸다라는 것을 숨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숨기지 않았고 그 채무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나름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충분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뭐 보도에서 한 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한 9사람에게 그 많은 돈을 빌렸던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같은 날 빌렸다라는 것은 같은 날 뭔가 크게 목돈으로서 변제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김민석 후보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인 간의 금전적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래의 어떤 뒷 배경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보여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에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평론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시죠? 김민석 후보자는 2008년에 강모 씨를 비롯해서 3사람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때 왜 구속을 했냐면 그때 판결문을 보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그때 당시도 채무관계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채무관계를 해서 빌렸다고 3명으로부터 빌렸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채무를 갚기로 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독촉 같은 게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정치 자금이 아니냐,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채무로 포장된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 해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딱 10년이 흘러서 2018년에 똑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있었던 강모 씨가 이번에 같이 또 있습니다. 4천만 원 그 강모 씨예요. 같은 강모 씨입니다. 그리고 이 강모 씨는 2018년 그 언저리에 그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2018년에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2018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했을 때죠. 그러니까는 아주 막강할 때인데 그때 이제 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도 채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채무라고 하는데 이게 3년 전까지 한 5년 후에 갚기로 해서 3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갚았어야 돼요. 그런데 갚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도 지금 어떤 독촉을 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2008년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구조가 비슷하니까는.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수사 대상이 됐는데 국무총리의 임명을 강행을 한다? 그것은 좀 나중에 혹시라도 이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비 중인 해명을 차근차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